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차 방송 주제는 왜 인구 5천만 명인가입니다. 5천만 명 인구, 저출산 고령화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30년 뒤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전년 대비 1%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약 10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이 밑도는 1936만 명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2024년 6월 통계청이 장래 인구 추계를 발표하면서 인구 성장률이 2022년에 마이너스 0.19%, 2034년에 마이너스 0.20%, 2041년에 마이너스 0.42%로 점점 감소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2054년에는 1.03%로 감소율이 처음으로 1% 이상으로 넘어설 전망입니다. 2023년 말 우리나라 인구는 5,133만 명입니다. 5천만 명에 133만 명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구 전체 인구는 100억 명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 민족의 인구가 줄어든다고 지구 전체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게는 오히려 축복이 될 것입니다. 단지 우리 후손이 중국의 소수민족이나 일본의 소수민족으로 전락될 것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출산율이 자생적으로 회복되기를 기다렸다가 외국에 점령당하는 것을 묵인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인구수를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2.1명, 적어도 1.7명을 지켜야 하고 인구 5천만 명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마지노선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개인적인 관점과 국가적인 관점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개인의 선택사항이고 개인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국가나 사회나 행정기관, 특정 시민단체, 심지어 부모조차도 해라 마라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출산 장려 정책은 강요나 처벌이 아닌 수혜, 베네핏을 주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입장은 다릅니다. 저출산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출산율 2.1명 미만으로 말하며 국민의 감소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국가가 소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국방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국방력은 국민 숫자, 인구와 경제력에서 나오는데 지속적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경제력 감소는 결국 국방력의 감소로 약화로 이어지고 국가의 안정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가에 소속된 국민으로서 그 영향을 받는 것이 현실이므로 국가만의 문제라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나라의 정책들은 저출산이 국가의 문제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1989년 출산율이 2.57로 떨어지자 이를 1.57 쇼크라고 부르며 엔젤 플랜 같은 출산율 제고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비록 국가 재정을 유럽보다 투입하지 않아서 그 효과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1.30명 정도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같은 출산율만 유지한다면 일본의 인구 소멸은 우리보다
1000년이나 늦은 3300년경에나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인구 소멸을 방치했다가 멸망의 길을 걷게 된 나라가 한둘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국경을 지킬 수 없었던 것도 이미 인구가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국가 스파르타에는 아주 상징적입니다. 강력한 군사력 등을 바탕으로 당시 강대국인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는 등 주변 국가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3세기 무렵부터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빈부 격차가 심각해졌습니다. 이렇게 빈곤에 처한 절대다수의 스파르타인들은 자녀 양육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됐고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우리의 판박입니다. 그 결과 스파르타의 시민권을 가진 남성들은 기원전 640년 9,000명에서 300년 뒤에는 1,000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병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적의 군대를 갖고 있던 스파르타였지만은 몰려드는 적들과 식민지 노예의 반란 등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럽 선진국들은 이 같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인구 비상사태로 인식하며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중요한 인구 정책들을 예산 문제, 돈 문제가 이게 아니다 라고 포기하면서 인구 절벽 현상을 해소할 골든타임을 낭비해 왔습니다. 인구 소멸 스파르타와 비슷한 현재 우리나라도 청년들이 출산은커녕 결혼을 꿈꾸는 것조차 사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근본적인 문제들을 빗나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국들에 의해 국가 소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1천만 명도 되지 않는 인구로는 버틸 수가 없다고 여성의 군 징집 면제라는 카드라는 극약 처방으로 출산율이 3.0명대입니다. 한국이 드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대한 인구의 국가가 코앞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에도 출산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개성의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많은 중국의 특수성으로 보아 우리의 이웃인 중국의 영토 침략이라는 현실은 언제나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변방에는 수많은 소수 민족이 한족의 지배하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티베트족 540만 명, 신장 위구르족 830만 명, 장족 1800만 명, 후이족 1000만 명, 몽골족 580만 명, 만주족 1000만 명, 조선족 200만 명 등 55개 소수 민족들이 인구의 8% 이상인 1억 1300만 명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쿠르드족이 2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도 독립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인구 1억 2천만의 일본은 2022년에 출산율 1.27명, 연간 출생아 수 8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 이외에 사치스러운 걱정인 거죠. 중국은 어떻습니까? 인구 14억 명인데 출산율이 1.08로 떨어지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북 통일이 되면 인구가 7천만 명이 넘는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허상을 쫓아야 하는가요? 3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걸릴지 모르는 언제 실현될지 모릅니다. 그동안 한국이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요? 인구 5천만 명이 충분해서 5천만 명을 사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라도 유지해야 국가 존립을 위하여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이 30년 후 2050년대에 고갈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국민들의 개개인의 부담을 늘려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태어나는 아동이 없어서 젊은이들이 없는데 누가 고령층을 먹여 살립니까? 또 병력 자원이 부족하다고 걱정이 대산입니다. 10년 내에 여성 징집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면은 여성 징집으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임시 방편이죠. 자, 또 눈을 크게 뜨고 봅시다. 중국이나 베트남 등 중국의 주변 국가들로부터 몰려오는 이민으로 부족한 인구를 채운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한국 민족의 정통성이 유지될까요? 이 민족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인구의 5%를 넘는 순간부터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국가 사회는 우크라이나와 같이 혼돈에 빠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거죠. 중국의 한족에 동화 흡수된 만주족과 같은 신세가 될 것이 뻔합니다. 우리 모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비해야 합니다. 제가 인구 TV를 왜 방송하겠습니까? 50년 후, 100년 후 미래 후손들이 과연 어떤 처지에 빠질지 몰라서 엄청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2차 방송을 마치고 3차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우리가 인구 5천 명이라는 것은 꿈에도 잊어서는 안 되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